김대호 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69번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약관에 관련된 내용은 시험에 한 3, 4년 동안 나오지 않다가 다시 한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께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약관에 관련된 내용의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면 충분합니다.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전부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약관이란 뭐냐면 일반 특약사항을 책자와 같이 조문화 시켜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 약관하면 뭐다? 특약사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특약사항을 조문과 비슷하게 조문화 시켜서 책자로 인쇄된 것을 말합니다. 어느 약관 작성자가 일방적으로 인쇄된 문구에 불과하죠. 약관 작성자가 일방적으로 인쇄된 조문화 시켜서 나오는 하나의 특약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약관과 일반 민법상 계약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약관은 특약사항이고 민법상 계약은 전체적인 크나큰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계약은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민법상 계약은 하나의 부분이 무효가 되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중에 외적으로 서로 당사자끼리 구분되거나 또는 가분적이면 나눌 수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계약은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가 무효가 원칙이고, 구분되거나 가분적일 때만 일부가 무효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약관은 하나의 특약사항이기 때문에 특약사항의 조문이라 해서 전체 법 조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 아니고 당연히 약관은 임의 규정으로서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일방 당사자가 인쇄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인쇄물 중에 약관에서 한 부분이 무효이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됨이 원칙입니다. 자, 약관은 일부가 무효이면 일부가 무효인 게 원칙이고, 민법상 계약은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약관은 하나의 특약사항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약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하면 우리가 항상 수험생은 보험사가 아주 많은 책자같이 해서 약관 책자를 주는 거죠. 자, 보험계약에서 약관에 관련된 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그 약관을 내용을 봤더니 깨알같이 써져서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무효로 갑니다.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당연히 무효로 합니다. 부당하게 과중한 것은 이제 소송을 걸면 판사가 인정을 하는 것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과중했다, 너무 많은 손해금을 물 수 있도록 조항이 짜졌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지킬 필요가 없겠죠. 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가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그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일부 무효면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는 게 약관의 특징입니다. 일반 민법상 계약은 일부분이 무효면 전부가 무효이지만 약관은 한 조항상의 어떤 고객에게 너무 불리하게 해석이 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무효로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약관은 반드시 중요한 것은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고지 의무가 있지 고지 의무하지 않는 약관사항은 지킬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약관에 관련된 것은 하나의 특약을 작성자가 일방적으로 조문화시켜서 여러가지 하나의 책자로 인쇄된 것에 불과하다. 약관은 하나의 특약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약관은 그 하나의 조항이 무효가 되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어떤 조항이 있다. 그러면 그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자, 2번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할 때, 약관 내용이 명백해야 되는데 명백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적어졌을 때 당연히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약관 작성자는 어떤 보험회사, 큰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고객이 그 약관을 다 작성하지 않죠. 책자로 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는 당연히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약관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는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자, 3번. 보통 거래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돼야겠죠. 자, 그래서 보통 거래 약관은 신의 성실에 따라 상식선에서 신의 성실이라는 것은 상식이란 말입니다. 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겠죠. 자,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당연히 해석해야 됩니다. 자, 4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 당연히 이것은 이 부분만 어떤 무효가 되겠죠. 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당연히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불공정 거래 약관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 고객이 어떤 항의를 하든가 자, 소송을 제기하면 그것만 무효가 될 수 있겠죠. 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자, 약관은 하나의 작성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하나의 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한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고객에게 내용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그 조항 하나하나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맞는 문장이죠. 자, 5번. 보통 거래 약관의 내용은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자, 이것은 약관이 아니라 조그마하게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특약에 불과합니다. 약관은 하나의 책자로 두껍게 모든 불특정 다수인 계약할 때 다 적용시키려고 큰 보험회사가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개의 계약 체결자의 일일이 구체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불특정 다수인 고객을 상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거래 약관은 개개의 계약 체결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고객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일방적인 불특정 다수자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지 어떤 주관성으로 해석하면 약관을 만들 필요가 없죠. 계약서 한 사람끼리 작성해서 계약서상 특약을 작성하면 되는 거죠. 자, 개별적으로 작성한 것을 우리는 특약이라 그러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든 것을 통용시키려고 하나의 책자같이 조문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약관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보통 거래 약관의 내역은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게 약관이죠. 그래서 약관은 특이하게 하나의 책자다.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계약서, 매매계약서의 특약이라는 것은 구체적 당사자끼리 주관적으로 맺는 특약이죠.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려는 보험회사라든가 큰 회사는 일방적으로 책자와 조문화 시켜가지고 약관을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가 그 약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거래 약관은 불특정 다수인과 계약할 때 모든 사람한테 적용시키려고 책자를 만들어 놓죠. 자, 이런 것을 약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거래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자, 일반적인 평균적인 고객을 기준으로 자,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로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정답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약관, 보통 거래 약관은 한쪽의 일방 작성자가 일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과 계약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통용시킬 목적으로 책자와 같이 하나의 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걸 말하죠. 자, 이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자, 내용이 조항으로 적어졌다 할 뿐이지 법 조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거래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 체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자,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한다로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69번의 정답은 5번이 틀린 지문으로 5번은 개개 계약 체결자를 기준한 게 아니라 보통 거래 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을 기준으로 자,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관이란 것은 당연히 일부 조항이 무효이면 그 일부분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당연히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식선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할 때는 당연히 작성자 큰 회사에게 불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가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당연히 무효로 합니다. 자, 약관은 일반 당사자, 불특정 당사자를 위해서 일반적인 거래를 통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부 무효면 일부분만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다. 일반 민법상의 계약은 일부 무효면 전부가 무효지만 약관 그 책자에 있어서 세밀하게 그 항목이 무효이면 그것만 무효로 적용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약관에 관련된 내용은 상식선에서 읽어보고 상식선에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쪽이 누구? 보험회사 약관 작성자에게 내용이 명백하지 못할 때는 그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까지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 자, 보통 거래 약관은 계약 체결자를 기준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불특정 다수 평균적인 고객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답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